네, 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자, 2021년 1회차 이제 해설 강의 재료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타임라인이 각 문제마다 있으니까요. 모르겠는 문제, 궁금하신 문제 바로바로 찾아가시면은 더 편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포화송비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포화송비 길이 주고 지름 주고 축방향 작용하면서 300ml는 이제 300 마이크로미터는 증가, 2.4 마이크로미터는 감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이제 포화송비 단골 문제고, 이 포화송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 FM대로 이제 꼭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화송비를 이제 부호까지 이렇게 해서 장난을 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공식에 따라서 에프실론 분의 에프실론 D, D분의 델타, 그 다음에 L분의 람다 이렇게 해가지고 0.25 해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단위만 좀 조심해서 이제 푸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상단 고정된 원추 형태의 단위 최적에 대한 중량, 감마 주어지고 지름 주어지고 높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최대 인장 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교재에서 이제 배웠을 때는 뭘 배웠냐? 자, 부정적 문제에서 이 자중에 의한 변형량, 그래서 요 원기둥 형태일 때 델타는 2분의 감마 L 제곱이다. 요걸 이제 꼭 암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정적 문제는 사실 다 암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인장 응력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원기둥 형태가 아니라 또 원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거의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이고, 뭔가 이해를 한다거나 뭐 시험장에서 이거를 이제 풀 수 있다거나 이런 건 거의 아닙니다. 자, 그래도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놨는데요. 이 최대 인장응력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물체도를 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여기서 걸리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면적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도 단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2차원에 비해서 이렇게 이 부피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이기 때문에 이 바닥면,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이 위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면에서 최대 인장 응력이 걸립니다. 그래서 식대로 그대로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해 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수학입니다. 그래서 A분의 요 P 해가지고 3분의 1 감마 L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암기하시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뭐 시험장에서 그렇게 막 풀고 이러시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문제 뭐 이렇게 읽다 보니까 40도 상승. 자, 재료역학에서 온도가 나오면 무조건 열응력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열응력 문제를 풀 때는 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반드시 체킹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정이다. 이렇게 이제 딱 나왔으면은 변형이 없는 것, 즉 변형량이나 변형률이 아니라 열에 의한 힘, 열에 의한 응력을 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 델타 T 요것인데 열에 의한 힘은 간단하게 뭐 교재에는 이렇게 이제 옆에 적으라고 해놨죠. 그래서 P는 시그마 T 곱하기 A다 해가지고 그대로 쭉쭉쭉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1kN. 답은 4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두 변의 길이가 BH 이렇게 직사각형 단면을 주고 A점에 관한 극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면은 극관성 모멘트가 Y축으로는 도심을 지나지만은 이 X축으로는 도심을 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평행축 정리를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잠깐 봤을 때 여기 이제 극관성 모멘트죠. 극관성 모멘트는 I, P고 여기에 이제 미소 면적, 원점까지의 거리, 제곱이지만은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IX, IY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페이지에 있는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요 IX를 자, 여기 보시면은 IX 플러스 A 그리고 떨어진 거리의 제곱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한 산수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면적과 떨어진 거리만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 그리고 Y축으로 이제 구할 때는 여기가 가로
여기가 세로가 되는 것이죠. 요 가로 세로만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으면은 요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12분의 BH 4H제곱 플러스 B제곱 해서 답을 찾아보시면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힘의 해석,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요. 뭐 뭔가 이제 구부정 해가지고 이게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기출에서도 몇 번 나왔던 문제고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힘의 평형, 모멘트 평형, 요걸로 이제 문제를 구하시면 되는데, 뭐 A점의 반력을 RA, 그 다음에 B점의 반력을 RB다. 이거 B네요, B. 자,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B. 이렇게 해서 요 모멘트 평형을 A점에 대해서 하나 이제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는 회전축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힘은 두 개뿐이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거리 1.5R, 그 다음에 힘 P, 그 다음에 거리 R, 그 다음에 힘 RB 해가지고 요거 두 개만 0이다 해서 합치면은 4분의 3P 바로 나오게 됩니다. 뭐 A점에서의 반력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 힘의 평형 RA 플러스 RB가 요게 이제 P니까 RA는 당연히 4분의 1P가 되겠죠. 요 정도까지 하셨으면은 아주 스무스하게 이제 공부를 잘 하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6번입니다. 6번 최적 변형률 문제입니다. 자, 최적 변형률 우리가 이제 진도에서 나갈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최적 변형률은 딱 3축 응력일 때는 반드시 외우고, 그리고 2축 응력, 1축 응력일 때는 조금 여유가 되면은 외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kN의 축방향 인장하 중 단 한 개의 힘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 교재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 공식, 자, 1축 응력일 때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해가지고 2분의 시그마 x 1-2뉴 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좀 여유가 되시면은 암기를 하시면 좋고, 여유가 안 되셔서 틀렸다고 하시더라도 전혀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최적 변형률은 공식에 뭐 그냥 넣기만 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그마 x를 먼저 구해서 95.5MPa,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서 0.00038, 0이 3개입니다. 0 3개.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이 문제는 부정적 문제고요. 아주 이전에 이제 나왔던 기출 문제를 그대로 이제 갖고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암기입니다. 암기.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암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은 풀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써놨지만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니까 꼭 명심하세요. 자, 요 이제 교재에서는 요 중실축 부재를 감싸고 있는 중공축 부재의 병렬 연결 요 형태였는데요. 뭐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요 힘에 의해서 수평으로 유지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꼴을 보면은 A1, E1 분의 A1, E1, A2, E2 분의 P, E1이고 P를 여기 안으로 이제 넣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시그마2도 똑같은 형태의 E2만 바뀝니다. 실제로 이 부정적 문제는 거의 다 이 형태를 띱니다. P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봤을 때도 공식에 이 형태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부정적 형태를 대충 알고 있으면은 찍으실 수 있었을 거고, 만약에 몰랐다 하면은 지금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틀려도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 문제 거의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데 진짜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고든 강선이 나오고 원통에 감았을 때 이제 생기는 최대 구피 목력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최대 구피 목력이다 하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 보에 이렇게 이제 힘이 작용할 때 이 최대 구피 목력이 가장 대표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뭐 전달 능력이 가운데 보 안에 있을 때 그때 응력을 또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유도할 때 나왔던 식이 뭐냐면은 이 굽힘 응력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보의 굽힘과 전단에서 바로 요 공식이죠. 요 공식. 자, 요 공식입니다. 후계 법칙으로 해서 요 굽힘 응력을 정의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의 이 굽힘 응력 공식을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유도를 했었죠. 자, 뭐 기억 안 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공식은 그렇게 중요한 공식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공식을 이제 조금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면은 지금 8번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뭐냐면은 지금 꼴이 좀 달라요. 보면은 로분의 2y가 아니고 d분의 2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2에는 200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d는 0.006, 1.2 해가지고 1000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공식이 아까 우리가 봤던 공식에서 그대로 도출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 곡률 2분의 d, 그러니까 반지름에서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d 플러스 요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d, 그 다음에 요 y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절반입니다. 절반. 그래서 소선의 절반에서 2분의 d 했는데 지금 요게 이제 근사할 수가 있어요. d분의 2d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유는 요 2분의 d, 라지 d가 요 소선의 직경에 비해서 반지름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요걸 무시하고 이 약분되고 그래서 d분의 2d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공식에 이제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 맞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그냥 암기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굳이 교재에서 후계 법칙 뭐 이런 거 굳이 막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d분의 2d다. 그냥 요거를 하나 암기하시고 좀 여유가 안 되신다 하시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틀려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입니다. 9번 평면 응력 문제죠. 평면 응력은 뭐다? 모의 원이다. 이거 바로 생각 안 나셨으면은 공부 제대로 못한 겁니다. 다시 보고 오세요. 자, 이런 문제는 꼭 맞추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이제 푸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어쩌 하다가 이제 맞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이 단면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면. 이 30도가 기준이 아니고 이 단면에서 이 ZZ축이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여기가 60도겠고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30도가 되게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같지만은 이게 이렇게 돌아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일 없도록 잘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3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어의 원 그릴 때 이 회전할 때는 이 세타를 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어의 원 그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압축 응력 100메가파스칼입니다. 이거는 쉬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어의 원을 그릴 수가 있고, 자, A점, 이거는 마이너스 100이죠. B점, 이거는 0입니다. 1축 응력이니까. 그리고 C점, 이거는 마이너스 50이겠죠. 그래서 모어의 원을 오렌지색으로 그립시다. 자, 원,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자, 좀 눈에 띄게 그린 색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돌아간 각도가.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크게 다시 그려보면은 자, 요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모의 원 저랑 같이 잘 공부하셨으면은 어디가 어딘지 바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뚜두두두 이렇게 이제 내려왔을 때 여기 부분이 바로 시그마 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이었을 때 여기 부분이 타우 n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죠. 이 c 플러스 r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그러니까 2세타죠, 2세타. 그래서 60도 이렇게 하면은 요 공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75이고 요 타우는 여기 r 사인 2세타 해가지고 43.3 메가파스칼 해서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 솔직히 어려워요. 어려운 건 맞지만은 이 모어의 원 그리는 법과 그리고 이 문제 푸는 법 잘 알아 놓으셔야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입니다. 10번은 아주 스무스한 문제입니다. 비틀림각 물어봤고요. 세타는 GIB분의 TL이다. 그래서 공식에 하나, 둘, 셋, 넷 넣어서 0.0025 라디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1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